세금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투자형 세무사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네, 그동안 기다렸던 종합부동산세의 개정 소식이 들려와서요. 오늘은 그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금액이 기존에는 이제 9억 원이잖아요. 네. 네, 이 9억 원의 금액이 뭐 12억이 된다, 뭐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최종적으로는 11억이 되었습니다. 네, 뭐 원래는 뭐 2%, 상위 2%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냥 고정된 금액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올해 신고하는 분부터는 11억까지는 공제된 금액으로 종부세를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정리를 하자면 원래 인별 공제 금액이 6억 원씩 되는 네. 거고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11억 원이 공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네. 그리고 올해 부과된 종부세부터 또 달라지는 게 있잖아요. 네, 올해부터는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할 경우에 신청을 통해서 한 사람이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되고요. 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이제 공제 금액도 공제 금액이지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뭐 고령자 공제가 있고요. 또 오래 보유하셨을 경우에 장기 보유 공제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공제를 적용하시면 상대적으로 납부세액이 엄청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그 표를 보면은 사실 이제 나이가 보유한 사람의 고령자 나이에 따라서는 40%를 공제받을 수 있고 최대 40%인 거죠. 네, 그리고 이 보유 기간에 따라서 최대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50%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 만약에 연세가 70세 이상이시고 보유기간도 15년 이상이시라면 최대 원래는 9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제 한도가 또 있어서 최대는 8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이 우리 집에 종부세, 재산세가 부과되는 집이 한 채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공동명의 주택인 경우에 공제 금액을 합산한 거 6억, 6억, 12억을 공제받는 거랑 이 공제 금액 더하기 세액 공제를 받는 거랑 유리한 게 유불리가 있어서 이 네. 부분이 올해부터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 법 개정된 이후에 뭐가 유리한지 여러분들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한 가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이제는 1세대 주택의 공제가 9억이 아니라 11억이기 때문에 11억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신청이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유불리 따져서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이 제출 기한이 이제 9월 달인 거죠. 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동주택 특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이렇게 특례가 적용이 되는 거죠. 네, 그 특례 신청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설된 거라 이 서식도 21년 3월 달에 생겼네요. 네. 네, 2021년도 종부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 신청서라고 되어 있고요. 네. 제일 위에는 신청인, 이제 이름, 주민번호, 주소 쓰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신청 유형이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최초, 변경, 또 변경도 뭐 지분율을 변경하는지, 납세 의무자를 변경하는지, 또 그 다음에는 특례를 취소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을까요? 네, 이게 매년 과세되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이번에 신청할 때 당연히 최초 신청을 누르는 거고요. 신청에 체크를 하셔야 될 거고 이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 경우에는 특례 취소를 체크를 해서 신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뭐 그렇고 뭐 변경이 된다든지 이러면 변경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바뀔 게 없다든지 난 취소 안 하고 계속 이렇게 갈 거야라고 하면 신청을 매년 해야 되는 건 아닌 건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변동 사항이 없으면 이제 신청 사항대로 쭉 가는 거고 이거 바꾸고 싶으면 다시 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공동명의니까 우리 이름을 쓰고 주민번호 쓰고 지분율이 어떻게 되는지 쓴 다음에 옆에 네 번째 납세의무자 지정 신청이 있어요. 아, 그렇죠. 공동명의니까 본인 이름으로 할지 아니면 배우자 이름으로 할지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내용인가요? 네, 우선 50대 50인 경우에는 이제 누구 이름으로 할지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네. 네, 왜냐면 똑같이 지분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뭐 6대 4다. 지분율이 다를 경우에? 지분율이 다른 경우라면 큰 지분자의 이름으로 선택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체크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는 게 이 공동명의 주택 외에 주택의 부속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인 것 같아요. 네, 특이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집에서 갖고 있는 게 집 하나를 둘이 나눠 갖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다른 땅이 있는데 이 땅이 그냥 땅이 아니라 주택의 부수토지다. 이럴 경우에는 그 땅에 대해서도 주택처럼 원래 취급하게 돼 있잖아요. 네, 주택과 합산해서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을 할 때는 그 땅이 있는 사람 이름으로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특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택 소재지 입력하시면 되고요.
내용을 보시면 사실 복잡할 게 하나도 없죠. 너무 간단해요. 네. 신청하기로 이제 유리하다는 판단이 든다면 신청서는 제출만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1세대 1주택 공제금액까지도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 1주택 방식이 더 유리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물론 이제 젊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액공제가 좀 달라지니까. 네, 세액공제를 못 받는 젊은 사람, 예를 들면 나이도 60세가 안 되고 보유기간도 5년이 안 된다면 세액공제는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공제를 많이 받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공동명의로 갖고 있을 경우에는 1인당 6억 받을 수 있으니까 총 12억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대신 세액공제를 못 받지만 받을 세액공제가 없다. 그러면은 승진 신청 안 하시는 게 유리한 거고요. 네, 근데 만약에 나이나 보유기간이 요건이 된다면 당연히 1주택을 하시는 게 공제도 11억을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더 유리한 경우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유기간과 나이를 고려하셔서 승진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 신청하신다고 쭉 가는 게 아니라 매년 바꾸실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뭐가 유리한지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종부세 합산 배제랑 뭐 똑같이 이렇게 신청하는 게 하나 더 생긴 거네요. 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였습니다. 안녕.